그럼 이번 세션의 발표자 대도서관님을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굉장히 부끄럽네요. 오늘 진짜 많이 오셨네요. 저는 사실 이제 여기 오면서 왠지 좀 한 30명 정도 있을 것 같아. 좀 많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한 600분 이상 오셨다고 해가지고 저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너무 누추하게 준비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좀 마음이 불편하네요. 그 어느 자리보다도 오늘 굉장히 떨린 자리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NDC, 오늘 좋은 가요들이 정말 많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곤하실 수도 있어요. 그 자리 중에서 이제 오늘은 저희는 약간 좀 쉬는 시간처럼 이렇게 편안한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1인 미디어가 굉장히 유행 중입니다. 특히나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를 마케팅의 한 창구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계속 게임 DJ로서 방송을 쭉 해오고 또 유튜브에 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게임들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의외로 방송으로 볼 때는 좀 잘 많이 안 보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런 게임은 버그 투성인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해 제 방송에서 인기 있었던 게임들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좀 인기가 있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표현해봤고요. 혹시나 뭐 게임 기획자분이시라든지 아니면 UI를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개발자분들이 한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미력 하나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가 오면서 이제는 좀 약간 보는 게임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임을 사람들이 안 한다 이건 아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안 하는 순간에도 조금 보고 싶어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와우를 좋아한다면 넥슨이니까 와우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넥슨 게임인 예를 들어 서든어택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서든어택을 좋아한다면 집에서도 재밌게 즐기지만 뭔가 이제 밖에 나가서도 어디 돌아다닐 때 심심할 때마다 이 게임이 좀 요즘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궁금할 때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방송들을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게임 영상들을 많이 접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1인 미디어를 통해서 온 보는 게임의 시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라는 섹션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PPT의 이런 여러 문장이나 용어 등이 굉장히 민간인스러워요. 그런 거는 좀 약간 양해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잠깐만요. 이게 넘기는 게 아마 요걸 거예요. 네. 일단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대도서관 본명은 나동현이고요. 지금 78년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가 39인데 만으로는 37이고요. 유튜브 대도서관TV라는 동네 채널을 만들어서 120만 구독자 121만 정도가 됐거든요. 그리고 누적 조회수는 약 5억 2천만 조회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TV는 약 한 5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실제 방송한 기간은 다음 화부터 시작해서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아프리카 데이터만 보자면 이제 누적 시청자 수 1억 1,300만 분이 제 방송을 그래도 다녀가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녀가셔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누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여러 가지 상들도 받았는데 부끄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특이사항으로는 저희 이제 부인님이시거든요. 같이 또 아프리카 TV DJ면서 또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윤댕님이 저희 또 가족으로 있고요. 또 저희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또 키우고 있는 꽃동도 틀려나정의 단추와 꼬맹이 이렇게 둘이 지금 같이 저희가 이렇게 총 4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댕님이 지금 심장이식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간염의 위험 때문에 지금 얘들이 동생네 집에서 얹혀 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궁금하실까봐. 네. 자, e스포츠도 아니고 게임을 내가 해야지. 왜 남이 하는 걸 봅니까? 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공중파 PD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봤을 때도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이거 내가 하는 거지 왜 이걸 남의 걸 봐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먹방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게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것들 왜 그러냐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그런지 저도 한번 깊이 고민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들을 통해서 한번 조금씩 그 이유를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물론 자기가 하는 것이 가장 재밌죠. 재밌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동네 형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오빠 혹은 뭐 우리 형 이 게임하는 모습을 옆에서만 지켜봐도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저만 하더라도 오락실 세대였기 때문에 스트리트 파이터 2 처음 나왔을 때 그 앞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하는 사람들 보면서 동전 올리고서 뒤에서만 지켜봐도 너무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자기도 응원하게 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어요. 이 게임은 지금 이 화면만 봐서는 모르시겠지만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입니다. 당연히 여기 게임 관련된 분들이 많으시니까 당연히 알겠죠. 전 세계에서 가장 또 돈을 많이 버는 게임 중에 하나기도 하고 정말 마스터피스죠. 그냥 뭐 음악부터 시작해서 영상, 뭐 게임, 뭐 모든 것들을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게임입니다. 제가 이 게임 방송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할 건 없어 보이지만 이 게임 방송에서 제가 어떻게 조금 더 재미를 불어넣는지를 살짝 설명하려고 넣었습니다. 물에 빠진 연기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그 리얼함을 나타내는 건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긴장되시나요? 올 리얼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사실 이 게임 제작자는 아마 이런 상황을 웃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좀 뭔가 비참하고 막 두렵고 막 공포감이 있고 스릴 있고 이런 장면인데 제가 진행하면서 여기다 이제 약간 예능을 첨가한 거죠. 그리고 물에 빠진 연기 때문에. 사실 이때 당시에 한 뭐 몇천 명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 재밌게 웃으면서 막 깔깔대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1인 2대 방송에서 저희 같은 또 게임 BJ 역할 중에 하나가 그 게임에 예능성을 좀 부여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제작자의 의도라면 달라질 수 있어서 저도 걱정은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본다면 또 본인이 또 감동은 또 본인이 직접 하시면서 느끼면 되니까 제 방송을 볼 때는 좀 이런 부분들 예능성을 좀 강조시켜서 사람들이 또 재밌게 보게 되죠. 다음 장면이 또 있습니다. 다음 게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미친말 게임이라고 알려진 게임입니다. 사실 게임 이름은 뭐 QWOP라는 게임인데요. 키보드의 Q, W, OP 이 4개의 버튼만을 가지고선 플레이를 하고요. 이 4개의 버튼의 각각 하나의 버튼마다 이 발 하나씩이 배정되어서 Q를 누르면 왼쪽 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개의 발을 이렇게 움직여서 진행하는데 보시다시피 평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언덕길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게임을 클리어하기 위해서 이 밑에 보시면 이 말의 위치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갔죠?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자를 만나서 엔딩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게임을 깨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도 이제 지쳐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쳐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클리어에 다가오게 됐죠. 뒷발빼기 하는 제가 스킬을 사용하고 있어요. 채팅이 매우 느리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힘든 부분인데요. 성공했어요. 채팅을 보시죠. 이때가 새벽 1시쯤 됐을 거예요. 잠에서 깼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이 앞에 더 큰 나라관이 펼쳐집니다. 가죠! 반응이 들거든요. 엄청난 스피드로 채팅이 올라오죠. 네.
한 6,000분 정도가 다들 지금 막 신이 난 거예요. 네. 이 게임을 깨기 위해서 우리 차장님 추천받고 한번 들어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이 게임이 사실은 뭐 진짜 되게 잘 만들어진 게임은 사실 아니죠. 그죠? 게임성은 물론 좋습니다만 뭐 그래픽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여러 가지가 되지 않지만 사람들은 이 게임을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죠. 뭔가 함께 떠들고 노는 소통의 재미가 생긴다. 아까 보셨죠? 채팅방에서 뭔가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하는 거에 나도 뭔가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게임을 할 때 왼쪽 길로 가고 싶은데 시청자분들께서 뭐 오른쪽으로도 가봐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네 그럴까요? 그럼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했었을 때 거기 그때 시청자분들께서 느끼시는 카타르시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1인 방송의 재미를 굉장히 느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올라갔을 때도 그때 당시에 저런 또 채팅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에 굉장히 뭔가 소통을 느끼고 댓글에도 또 자기의 의견을 달고 여러 가지 재미가 불죠. 영상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자, 이번엔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다크 소울 3입니다. 네. 이 게임 정말 재밌게 했는데, 이 로드리그 왕자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보스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 회복약이 빵개예요, 지금. 이거 플러스 7은 이제 이거 회복력이고요. 이제 이제 아이템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게 보스의 HP는 이만큼 남고 저의 HP는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게임을 같이 보고 있었는데요. 그쵸? 잘하죠? 채팅 방송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죠? 네. 보시면은 뭔가 좀 살짝 몰입되셨죠? 몰입됐다고 칩시다. 네. 뭔가 굉장히 몰입되고, 뭔가, 이 사람이 깼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다 한마음으로 굉장히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진짜 집중해서, 저도 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집중만 해가지고 딱 깼던 스테이지입니다. 그만큼 이제 응원하고 싶을 정도로 몰입감이랑 거기서 또 같이 깼을 때 그런 쾌감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느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인 미디어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방송에 보는 재미를 느끼시는 부분들이 아닌가. 뭐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요. 어떤 게임이 게임 방송에서 인기가 있었는지 그 부분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게임이 대도서관 TV에서 인기가 있었을지. 왜냐면은 제가 하는 방송이 다르고 또 어떤 BJ가 하는 방송이 다르고 또 어떤 크리에이터가 하는 방송이 다르고 각각 시청층과 또 시청 나이대와 그런 것들이 모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 방송이었을 때 어떤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게임들을 좋아하셨는지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너무나 당연하게도 게임 자체가 너무나 인기 있는 게임들은 뺐어요. 뭐 GTA5라든지 뭐 되게 잘 만들었고 이거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임들은 당연히 뺐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디 게임 위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방송국에서 사람들이 많이 봤던 영상들 그리고 많이 좋아하고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게임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저희 구독자분이나 또 시청자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독자는 지금 유튜브 통계인데요. 저희 120만 구독자 중에서 남성이 약 57%, 그다음에 여성이 약 43%. 의외로 여자분들이 되게 많이 보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게임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서 대부분이 남자가 보지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 방송은 진짜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의외로 보시면 대도서관 그거 초딩만 보는 방송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요. 의외로 그 층은 별로 없습니다. 제 층은 18세부터 24세가 가장 많이 보는 방송이고요. 그 다음에 25세부터 34세까지가 이 부분은 이제 남자분들이 좀 많이 보시죠. 네,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되어 있다는 말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게임 어떤 게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0초입니다. 이 게임 아세요? 네, 이 게임 아세요? 스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인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이 장면만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앞전에 60초 동안 뭔가 생존 물품들을 찾기 위한 그런 60초 동안의 그런 동적인 부분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그냥 이 정적인 이 상황으로만 준비가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게임을 엄청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래픽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픽 자체에 텍스트가 거의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봐도 얘네 4명이 있고 뭐 뒤에 물품들이 있고 심지어 제가 만약에 라디오가 고장났으면 고장난 그래픽이 나오고 또 만약에 제가 방독면을 안 갖고 왔으면 이 방독면 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누가 딱 보더라도 얘는 지금 방독면을 안 갖고 왔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에 물이 몇 병 남았는지도 보이고요. 직관적인 그래픽으로 되어 있고 또 설정 자체도 굉장히 극적이에요.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이 60초 동안 생존 물품을 구해서 또 가족들을 구해서 이 방으로 들어간 다음 살아남는다. 그래서 밖에는 막 방사능 지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갈 수도 없고 조심조심 나가가지고 아이템을 파밍해온다는 그런 설정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여기서 텍스트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일기장인데요. 이 일기장 앞면에 이 전날에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위트 있고 때로는 병맛스럽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냐면은 이 하루가 지난 다음에 다음날 23일이 되면 전날 뭐 아내가 다쳐서 우리 딸이 다쳐서 치료를 해주려고 우리가 도끼를 들었는데 딸이 뭐 도끼로 자기 손목을 자르려고 도망갔지만 사실은 이게 도끼를 이렇게 가열시켜가지고 거기 상처에다가 이렇게 대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위트 있고나 아니면 뭐 되게 재밌는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읽는 재미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시청자분들이 이 게임을 하면서 뭔가 이해도 팍팍하고 또 모든 설정이 다 랜덤이에요.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짜여있지 않아요. 로그라이크적인 면모가 좀 들어있는데요. 다음날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정말 랜덤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 게임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정말 한 600일까지도 가요. 600일 정도까지 생존할 수도 있고 혹은 빠르게 하면 40일 정도의 구출받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랜덤 있게 그래서 언제 해도 또 다시 해도 재미있는 게임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좀 힘드실 테니까요. 살짝 플레이하는 부분들을 준비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좀 보시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 60초 동안의 동적인 부분입니다. 우측에 시계가 들어가고요. 이 핵폭탄이 터지는 60초 내에 생존 물품들과 가족들을 구해서 빠르게 방공으로 들어가야 돼요. 회차! 카드까지 이렇게 달려 저기다 넣어야 되는 거군요. 네. 망설임이 없어야 돼, 망설임이. 저 밑에 있는 카드 수만큼 될 것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망설임 없이. 좋았어요. 그렇죠. 안에는 들어가야 되고요. 안에는 두 칸 먹어요. 망설임이 없어야 돼. 망설임이. 이런 식으로 이게 되거든요.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이벤트 중에 하나인 다이어 킬. 그것은 타작으로. 자, 이렇게 다이어리가 나와서 전날 어떻게 되었는지랑 그다음에 더 길게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날의 이벤트들 여러 가지 뭐 어떤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고 어떤 아이템이 부서질 수도 있고 어떤 아이템을 뺏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진행됩니다. 타작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와 했어. 야 이게 진짜. 와. 아버지가 안 계시죠? 파밍 당한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이벤트를 통해서 딸이 거미한테 물려서 문도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전염병에 걸려 있어요. 방사능에 밖에 나가서 아이템들을 좀 파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들은 뭔가 정신 상태가 굉장히 피폐해져 있죠. 그리고 엄마도 뭔가 좀 굉장히 피폐해져 있고 이런 상황들을 다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들의 조합과 여러 이벤트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좋아하죠. 왜냐면 이 상태가 되면 굉장히 무적인 상태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사능에 무적이 됩니다. 엄마 다치지 않았고, 아빠 이제 완벽해. 이거는 약간 영웅판이었는데. 물도 구했고요. 물도 하나 구했고, 엄마 아무것도 못 먹어서, 식량동에 물 2개, 방금면 1개, 총 1개. 엄마가 나가서 이렇게 파밍을 해온 거예요. 이제 됐네요. 네. 아빠 구해줘. 아빠 구해주고, 네. 얘 밥 계속 먹여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보기도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극적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채팅창에서 같이
울고 웃고 1위 1위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거든요. 그거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인디 게임 중에서 정말 잘 만들어진 수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저는 최고로 꼽거든요. 자, 두 번째 게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몬스트럼입니다. 이 게임 아시나요? 네.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죠. 이건 인디 게임인데요. 공포 게임이에요. 바닥 위에 유조선 같은 배가 하나 떠 있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그 안에서 나오는 괴물을 피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헬기, 보트, 잠수함 중에 하나로 탈출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 개 다 부서져 있어요. 고장나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템을 구하기 위해서 배 곳곳을 뒤져야 됩니다. 이 게임의 진짜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요. 로그라이크 게임이에요. 로그라이크 게임이라는 게 물론 다 아시겠지만 매번 할 때마다 맵 구조가 바뀝니다. 아이템 위치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번 할 때 계속해도 맵 구조가 바뀌고 아이템의 배치가 달라지고요. 더 놀라운 건 나오는 몬스터도 그때 따라 달라집니다. 에이리언처럼 생긴 몬스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마법을 쓰는 몬스터가 있고 그 다음에 덩치가 굉장히 커서 스피드가 빠른 몬스터가 있습니다. 어떤 몬스터가 나올지 그 판을 해보기 전까지 또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것도 보시다시피 화면 안에 거의 텍스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직관적이거든요. 손이 나오면 손, 뭐 도끼가 나오면 이만한 도끼, 아이템 이 슬롯창마저도 다 아이콘화 시켜서 한눈에 봐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 자체도 매번 할 때마다 뒤바뀌기 때문에 언제 봐도 즐거운 게임이야. 아직도 이 게임을 한 지 1년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오시면 몬스터럼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정도로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극적이면서도 심플해요. 그래서 공포감 자체에 그나마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스토리가 굉장히 복잡하게 없는 부분이 오히려 이 게임의 굉장히 장점이 되죠. 왜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도 되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을 정말 재밌게 해요. 근데 이 게임에서 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늘 긴장감을 가지면 사람들이 피곤해서 게임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런 뭐 책상 위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런 밑에 부분, 이런 부분에 숨게 되면은 잠시간의 휴식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 휴식 시간 동안 이제 뭐 마음도 좀 추스르고 오히려 또 그 부분들을 통해서 더 긴장감도 느끼고 하지만 때로는 괴물이 그물을 열고 날 끌고 나가거든요. 그러면 공포감을 굉장히 느낄 수 있는 게임이죠. 그리고 또 세 가지 탈출 방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헬기로 탈출할지, 잠수함으로 탈출할지, 보트를 설정할지, 보트로 탈출할지를 내가 결정은 하지만 그래도 아이템을 얻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상황 자체가 매번 바뀌는 그런 훌륭한 게임입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게임도 살짝 준비했거든요. 이 그림만 보시면은 확실히 이해하시기 좀 힘드시니까요. 소화기를 들고 있죠. 저거 맞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말도 안 나와요. 무서워서. 네. 도망가고 있는구나. 점프! 지금 CCTV가 걸려가지고 CCTV가 막 경고음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괴물이 그걸 알아차리고 저한테 따라오거든요. 지금 제 괴물 모습이 안 보이지만 지금 계속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숨어야 되는데. 왜 안 숨니? 저기 아까 주황색이 아까 괴물이거든요. 저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것도 맞으면 제가 죽어요. 여러 곳곳에 함정들이 있습니다. 팔자시. 저기 따라오죠. 요런 게임입니다. 웃긴 장면은 아니에요. 웃긴 장면은 아닙니다. 그래서 웃긴 걸로 준비할 거 그랬는데 민망하네요. 자, 어쨌든 게임이 대충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 게임은요. 다음 게임은 세포증식 게임입니다. 이 게임 혹시 또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이 게임이 되게 단순한 게임이거든요. 그야말로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이 주소로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홈페이지 접속해서 바로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닉네임만 설정하면 바로 게임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바로 보시다시피 그냥 이런 모는 종이 같은 곳에서 그런 동그라미를 갖고선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만 이동하는 게임이에요. 이 동그라미가 멈추진 않거든요. 계속 전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이 게임의 중요한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요. 큰 세포는
작은 세포를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크기 차이가 나면 먹을 수는 없어요. 이 정도 크기, 그러니까 약 반 정도의 차이가 나야지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둘은 서로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만약에 얘를 먹는다면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만큼 더 커져요. 처음에는 보통 한 이 정도 크기로 시작하거든요. 이 정도 크기로 시작하거든요. 점점 커져서 제가 이만큼 됐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스코어보드에 1등인 사람부터 10등인 사람들까지 스코어보드를 표시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심이 유발되죠. 모든 사람들이 플레이어입니다. 멀티플레이 게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게임이 굉장한 긴장감을 유발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방이 적이거든요. 하지만 사방이 적이지만 때로는 이런 강적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자그마한 것들끼리 서로 힘도 합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런 녹색 부분 있죠? 요거는 함정이에요. 이 녹색 까끌까끌한 부분은 함정이기 때문에 저라도 그곳에 부딪히면 반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조그만 애가 자신의 몸을 나누는 공격을 통해서 이거를 옆으로 밀어버려서 저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임이거든요. 이 그림만 보시면 좀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게임이요, 동접자가 제가 직접 봤을 때는 동접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7만 명 정도 동접돼 있던 것도 봤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접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웬만한 온라인 게임들도 실시간 동접으로 7만 명이면은 되게 대단한 건데, 이 게임은 늘 사람들이, 그리고 서버들도 북미 서버, 유럽 서버, 아시아 서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도 다 합치면 한 7만 명 정도 동접하고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늘 즐기고 있습니다. 심심풀이로. 자,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오. 아까 전에 잡아먹히면 안 된다고 했죠. 잡아먹히면 끝이에요. 한 번 죽으면 끝이거든요. 좋아요. 제가 지금 저를 둘로 나눠서 제가 두 명으로 두 개입니다. 내가 1입니다. 자, 오버바랑 한번 붙어야 되는데. 가자, 오잉. 그렇지. 들어와요, 마크가. 나한테 들어와, 그렇지. 맞죠? 지금 마크가 들어와, 그렇지. 도망가야 돼요. 지금은 내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미국을, 아니, 대두가 미국을. 이 모든 세포들이 다 1인이 다 플레이어들이에요. 한살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자, 오버가 과연 거미한테 갈까요? 나한테 갈까요? 자,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들어오세요. 자, 한국에 오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등을 달리고 있죠. 실제로 저는 방송 중이었기 때문에 좀 약속하지만 시청자분들이 좀 저한테 다 일부러 들이받은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좀 퍼졌었죠. 실제로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게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전략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보통 플레이어들도 친구들 혹은 동료들이 생겨가지고 혹은 클랜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전략을 짜고선 불리해지면 합치기도 하고 유리해지면 나누기도 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위키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빙글빙글 전략이라든지 꼬리 잡기 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인 게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게임도 한 번 죽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몬스트럼 게임도 한 번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60초 게임도 한 번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뭔가 약간 이 절박함이 굉장히 게임들의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죠. 그래서 제 볼 때는 이런 게임들은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약간 좀 영이나 심심풀이 정도로 같이 만들어서 하셔도 되게 좋은 반응을, 더 좋은 브리핑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을 누가 했는지, 이게 같은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핫한 지렁이 키우기 게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렁이를 한 마리 한 마리가 다 플레이어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약간 특이한 게요. 아무리 큰 지렁이더라도 만약에 제 몸체에 부딪히게 되면 제가 이깁니다. 그 지렁이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적을 나의 몸체에 부딪히게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시체가 남거든요. 이 시체를 먹어서 점점 퍼지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들이 요즘 약간 그래픽이 더 좋아져서 좀 새로 나왔습니다. 아마 이 뒤에 좀 아이언 버서는 좀 같은 회사인 것 같은데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게임들도 준비해봤습니다. 이것들도 굉장히 저희 방송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임이거든요. 더 포레스트라는 게임입니다. 식인종에 있는 생존 게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생존 게임인데요. 식인종에 있는 섬에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고 아들이 식인종한테 납치되어서 제가 여러 가지 생존 물품들을 얻어서 강해진 다음 아들을 구출하는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굉장히 핫했던 게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게임인데 서브나우티카라는 게임이에요. 서브나우티카는
대양 생존 게임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던 대양 생존 게임이에요. 그래서 물속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물속에서 여러 가지 해양 생물들, 외계 생물들이지만 그것도 보고 여러 가지 재료도 캐가지고 제가 원래 타고 왔던 우주선을 고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첨단 테크놀로지를 완성시켜요. 실제로 멋진 잠수함도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해양에서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이것들도 굉장히 인기 있었던 게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빠르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팀을 또 발칵 뒤집어놔서 리사와 언더테일입니다. 이 게임들의 특이점은요, 2차 창작이 어마어마해요. 2차 창작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리사 덕후, 언더테일 덕후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2차 창작물, 뭐 예를 들어서 뭐 팬아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또 심지어는 비슷한 어떤 뭐 게임으로 오마주를 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게임이거든요. 사실 게임 자체를 보면은 쭈꾸루 게임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알만툴 게임이라고 그러죠. RPG 만들기 메이커라는 그런 게임인데, 게임을 만드는 게임을 통해서 만든 게임들과 다름없이 사실은 뭐 그래픽 퀄리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심플한 그래픽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나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여기서 느껴지는 스토리들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왜냐면 이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뭔가, 여기 이 리사 같은 경우는 약간 매드맥스 시절 같은 시절에 약간 병 만나고 막 사이코 느낌도 나고 약간 변태스러운 애들도 등장하면서 뭔가 컬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분위기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언더테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힐링 게임 같은 느낌이에요. 적과 싸우지 않아요. 적을 설득시킵니다. 물론 싸우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적을 설득시켜서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게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전과 그 다음에 또 컬트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확 빠져드는 것 같아요. 생각할 거리들도 굉장히 많이 주고, 마지막에 있는 반전들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반전들을 통해서 진짜 팬들을 많이 협파한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 방송에서 또 인기 있었던 게임, 샤키입니다. 이 게임 아시는 분이 있나요, 혹시? 판타지 상점의 주인이 되는 게임이에요. 판타지의 나라에서 제가 상점을 만들고요. 거기다가 롱소드를 입고해서 100골드에 입고해서 150골드에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뭐 포션을 10골드에 입고시켜서 20골드에 팔아먹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상점을 다루는 게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병만 요소가 다분하지만 실제로 상점 자체를 잘 운영할 수 있어서 많은 재미를 줍니다. 처음엔 버그치성이었는데 지금은 이번에 새로 패치된 것 중에서 보면은, 이번에 새로 패치된 버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게임도 되게 신기한 게임입니다. 터모일이라는 게임이거든요. 석유 시추하는 게임이에요. 석유 시추. 그러니까 보시면 땅 속에 석유들이 파묻혀 있는데, 제가 석유 회사가 돼서 파이프를 내려가서 석유를 시추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요, 왼쪽에 보이는 미국 석유 회사와 오른쪽에 보이는 일본 석유 회사가 나의 석유에 대한 값어치를 다르게 매깁니다. 유가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제가 일본 석유 회사가 값을 더 많이 쳐줘서 이쪽에다가 팔다 보면 이쪽 석유 회사가 가격이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배신 때리고 이쪽에다 갖다 살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게임도 되게 신기한 게임인데요. 제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라는 게임이에요. 정말 인디게임다운 인디게임인데 이거 하나입니다. 끝이에요. 이게 그래픽의 전부예요. 처음에는 이 박스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게임을 진행하면서 어떤 버튼을 어떻게 누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보시면 망치도 나오게 되고요. 얘는 드라이버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실제로는 버튼을 누르면 세계가 멸망하거든요. 근데 버튼을 그냥 눌러도 엔딩이고요. 누르지 않고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보면은 굉장히 컬트적인 요소가 많으면서 상황이 다양하게 바뀌는 그런 게임입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게임인 거죠. 그리고 또 에밀리는 놀고 싶어. 이 게임도 공포 게임으로서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롱 리브 더 키는 옛날에 프린세스 메이커 식으로 공주를 육성하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특이점은 뭐냐면 공주가 암살당합니다. 정말로. 적들이 정치적으로 날 이용하거나 혹은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저한테 독사가를 보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전쟁에 빠져서 그 전쟁의 와중에 제가 죽기도 하고요. 그래서 프린세스 메이커랑은 다른 긴장감을 유발시켜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에요. 암살을 이겨내거든요. 그리고 이거 프리즌 아키텍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옥 만드는 게임입니다. 저 게임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가지고 감옥 만들면서 여러 가지 즐거움을 줬었지만 탈옥 모드라는 새로운 모드가 생겼어요. 제가 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들,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감옥들을 불러내서 그 안에서 탈출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은 죄수들을 선동시켜서 패싸움을 만들어서 그 혼란을 틈타서 탈출하던가 아니면 숟가락 하나를 가지고 땅을 파서 탈출하던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굉장히 있죠. 그 다음에 H1Z1 굉장히 유명한 생존 게임인데요. 예전에 데이지 같은 정말 이 땅 위에 맨몸뚱이가 하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총을 뺐던지 아니면 어디선가 총을 뺏어가지고 생존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프레디의 시작하기도 공포 게임으로서 정말 인기 있는 게임이었죠. 특이점은요, 에밀리는 놀고 싶었는데 내가 직접 돌아다니는 형식의 공포 게임인데요. 프레디 같은 경우는 직접 제가 CCTV를 보는 경비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서 적들의 움직임을 오히려 찾아가는 역할로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진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정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 좀 마실게요. 잠깐만요. 방송에서 인기 있었던 게임 특징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잘 보여요. 아까 보셨다시피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복잡한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화면이 깨알 같은 글씨들이 많아서 좀 약간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라는 게임들은 인기가 별로 없고요. 되게 잘 만들어진 게임인 경우도 오히려 되게 심플하지만 직관적으로 만들어진 게임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스토리 자체를 굉장히 꼬아놓거나 막 엄청난 막 그런 서사시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오히려 심플한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또 직관적으로 저 상황이 핵폭탄을 피해서 지금 숨어있는 상황이구나 라는 그런 상황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텍스트보단 이미지 위주로 게임들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배개미가 뭘까요? 화면에다가 여백을 만들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백개미라는 건 아무래도 방송을 하면서 게임들이 계속 롤러코스터처럼 지금 쭉 진행되게 되면은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할 시간도 없고 지금 게임 깨느라 바쁜 거예요. 막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뭐가 날 공격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피하느라 바쁘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송을 재미없게 느끼거든요. 물론 게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잘 만들어졌다면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잠깐이라도 멈춰서 쉴 수 있는 시간,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재밌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병맛 코드. 이 병맛 코드라는 거, 코믹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 코믹적인 요소가 약간 컬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정말 병맛 나는 사이코스럽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사람들의 재미를 주는 것, 재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파고들 거리가 있다. 생각보다 게임들이 파고들 거리가 있는 게임들이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했었을 때는 아까 전에 봤던 인디 게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조금만 파고 보면은 의외로 전략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더 세밀화시키는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내 순위를 더 올릴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의외로 구체적으로 처음 봤을 때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진짜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됐었죠. 그 다음에 노가다 요소가 없거나 적다. 이거는 게임 방송에 있을 때도 사실 노가다 있는 게임들은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노가다 이게 막 노가다라고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알맞은 어깨 용어가 뭔지 몰라가지고 어깨 용어가 있나요? 따로 노가다라는 게? 노가다인가요? 네. 그래서 노가다 있는 게임들을 해서 올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분을 굉장히 지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전 사실 개인적으로 노가다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파이널 판타지 5인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어빌리티들을 다 모으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가다가 필요합니다. 전 그걸 굉장히 즐기면서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노가다 요소가 없거나 좀 적으면 아무래도 방송에서 보여줄 때 좀 더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잘 만든 게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이 방송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이 어떤 게임을 좋아했었는가를 통계를 낸 거니까 이거 혹시 게임을 만들 때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만든다는 거 하면은 오히려 게임 자체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고려하셔야 됩니다. 저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온라인 게임 왕국이었었는데 옛날에 리니지라든지 메이플 스토리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물론 지금도 다들 잘 나갑니다만 지금은 이제 근데 모바일 게임 왕국으로 좀 변했나 싶을 정도로 모바일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게임 업계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넥스트를 준비하시는 게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넥스트가 뭔지는 저는 당연히 모르고요. 여러분들도 계속 고민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들을 하기 전에
미리 뭔가를 시간을 볼 수 있는 테스트 베드적인 성격을 가진 뭔가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제가 하는 게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인디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인디게임을 굉장히 좋아하고 저런 게임들을 통해서 굉장히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거든요. 분기별로 TF 팀을 만들어서 인디게임을 출시하면 어떨까? 우리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때려 죽일 놈이죠 제가. 지금 가뜩이나 일도 많고 맨날 야근하고 있고 이게 집에 언제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이놈의 자식이 TFT까지 만들어서 인디게임까지 만들라고 시키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700억짜리 프로젝트라든지 막 뭐 200억짜리 프로젝트면 엄청난 게임을 만들 때 몇 년 동안 그 일만 계속 하시잖아요. 심지어 그 게임이 런칭되면 또 몇 년 동안 또 그 일만 하실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질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또 다른 걸 뭔가 만들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다른 프로젝트 해서 또 그거 수행을 하자니 또 힘들고 그럴 때 좀 약간 그동안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게임들을 각자의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내보는 그런 시간을 회사에서 좀 마련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진짜 야 너희는 돈 안 벌어도 돼. 그냥 니네 만들고 싶은 거 한번 만들어봐. 괜찮아 그러면 스팀에 올리고 뭐 많이 팔리는 거 좋은 거고 안 팔리는 거 괜찮아 뭐 창의력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회사가 좀 접근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한번 그런 좀 기회를 주신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슷한 일만 했던 팀원들한테 신선한 경험도 제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뜻밖의 대박이 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미친 염소 게임이라는 게임 아세요? 그 게임은 정말 버그 추성의 게임이에요. 나와서는 안 되는 게임이에요. 네, 버그 추성이에요. 근데 그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100만 장이 팔렸대요. 아시죠? 정확한 숫자 아닙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팔렸거든요. 왜일까요? 사람들이 이런 개인 방송에서 그런 100만 나는 버그들을 보면서 BJ들이 웃기고 하다 보니까 야 저 게임 되게 웃긴다. 뭐 유튜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재밌더라. 라면서 신기해서 구매해요. 그 게임 제작사는 뭐라고 하냐면 사지 마세요. 라고 적어놨거든요. 지금 사지 마세요. 라고 적어놨는데 또 불구하고 사람들이 토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뜻밖의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혹은 뜻밖의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저 게임 진짜 게임성이 높고 대단한 게임이야 라고 비평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게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호평을 내주실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원래 하셨던 프로젝트에서 되게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어떤 좋은 경험, 노하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무엇보다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취감. 1인 미디어라는 게 1인 미디어가 저도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이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하거든요. 성취감. 돈이 아니에요. 돈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준다. 그리고 내 거에 댓글을 달아주고 어떤 호평을 해준다. 이런 것들이 굉장한 성취감을 느끼게 돼서 1인 미디어라면서 굉장히 뿌듯하고 즐겁거든요. 마찬가지로 인디게임을 만드시면서 그런 분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기존의 프로젝트에 응용해서 더 나은 프로젝트를 될 거예요. 또 사회공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기존의 인디게임을 우리 만들고 있던 우리 국내 게임 제작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네. 그러니까 회사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학생층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뭐 게임을 공부하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RPG 만들기 툴이라는 그런 툴로 만든 진짜 훌륭한 알만툴 게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한번 협업해서 그분들한테도 좋아하는 노하우를 주고 또 같이 한번 또 생기 있는 창의력인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공헌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늘 야간으로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것 때문에 더 고생하시게 된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진짜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게임과 함께 살아온 인생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제가 78년생이니까요. 처음 했던 게임기가 카세트 테이프로 만든 게임기예요. 카세트 테이프 게임기 혹시 아시나요? 그 카세트 테이프를 넣으면 끼끼끼끼 소리가 난 다음에 양배추 인형이 게임이 플레이되는 게임이에요. 그 게임을 통해서 게임을 처음 접하고 그 다음에 뭐 제믹스라든지 뭐 페미컴, 슈퍼 페미컴 뭐 여러 가지 게임들, 뭐 세가 세턴, 그다음에 플스 1, 2, 3, 뭐 엑스박스, 뭐 위 지금까지도 항상 게임과 함께하고 있는데 전 늘 꿈꿨어요. 나도 이렇게 재밌는 게임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게임 만들고 싶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덕분에 제 성격도 많이 바뀌고 너무 즐거워지고요. 게임이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누군가의 꿈을 만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려고 마지막에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몇 분까지인가요?
네, 4시 10분까지 보신데요. 네. 지금 앞쪽에 보시면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두 개의 질문 정도 답변이 가능하신 선에서 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답변 한번 해볼까요? 게임 전문 BJ로서 저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시는데 역전 재판 프로토타입은 여러 게임을 불독으로 하셨던 모습을 보았어요. 이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약간 근데 좀 오해가 있으세요. 제 방송을 보셨다면 저는 늘 정품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이 게임 끝날 때마다 늘 이 게임이 지금 스팀에서 얼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옛날에 처음 게임 방송을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원래 아프리카 그게 한 4, 5년 전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프리카 방송에 좀 살짝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게임 DJ는 원래 돈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메일로 게임을 갖다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게임들을 하면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했었는데 그걸 너무 부끄럽게 생각해서 저는 늘 그 부분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까지 올라가고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요즘도 그러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요즘은 절대로 거의 2, 3년 전 이후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돈을 좀 벌게 된 이후부터는 못다 정품을 사용하고 심지어는 이제 게임사에서 저한테 게임을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상황은 너무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왜 제가 읽었냐면 제가 용서를 구하려고 읽은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게임 BJ나 게임 유튜버를 하면서 게임사들이 이 저작권에 대해서 제재를 걸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임 저작권은 물론 게임사에 있습니다. 게임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저작권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저작권자가 좋으면 놔두고 나쁘면 이제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전 세계 지금 게임사들이 1인 미디어가 어느 정도 게임의 마케팅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좀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구글이랑 네이버랑 같이 일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구글이랑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런 게임 콘텐츠들이 올라가면 분명히 저작권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 게임사들한테 다 연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 게임사들의 입장이 어땠냐면 괜찮다. 충분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은 하나의 흐름이기 때문에 노프라블럼이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의 게임사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런 게임 저작권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더 철저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작년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몬스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게임이거든요. 몬스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 사실 1인 미디어들을 이용해서 일본의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인기를 끌게 되고 더 대중화된 게임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이후로는 많은 게임사들이 오히려 유튜브랑 얘기할 때 우리도 몬스터 스트라이크처럼 진짜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좀 만들어보자라는 성향들이 더 많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작권을 분명히 게임사들이 갖고 있지만 저희도 지금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무슨 협회나 이런 게 완벽하게 있는 게 아니니까 게임을 할 때 누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 게임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 게임을 만들었을 때 어떤 부분에 굉장히 노력하시는 노고들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게임 자체를 좋게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즐기게 직접 또 즐겨보시는 또 재밌는 게임도 많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아까 일은 잊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과를 제가 공중파 방송에서도 했었어요. MBC 라디오 심심타파에서 제가 출연했을 때, 마음에 걸리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제가 아까 예전에 진짜 좀 없었을 때, 남들도 다 하길래 나도 했었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명도 와주면 좋겠긴 한데, 네. 아쉽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